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 건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오면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지식도 습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 네 번째 우리 강사님 유호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3대 질서인데 이 물리적 질서는 그 제품의 기술 수준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사회문화적 질서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태적 질서는 이 생태적 질서가 형태적 질서거든요. 형태적 질서는 자연의 생태적 현상에서 전부 다 그 근원을 구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모터에 특수한 설계가 되어가지고 날개가 쭉 안에 작은 날개가 달려있거든요.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흡입할 때 회오리식으로 흡입을 합니다. 회오리식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안에서 먼지통에서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들어온 먼지와 쓰레기가 그 쓰레기통 가장자리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는 바로 빠져나가죠. 24시간 몸에 붙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스마트폰의 존재를 마치 지금 공기와 같이 인식하는 그런 경우까지 왔는데 있을 것인지, 그리고 청소기 손잡이는 인간공학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청소기의 무게와 길이는 사용자에 의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디자인돼야 될 것인지, 이런 물성적 정보가 디자인이 중요하고요. 경험상으로는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고 난 뒤에는 우리가 느낀 바로는 시점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도 제품의 하나의 물리적 질서 안에 포함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1인 가족, 싱글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합니다. 그래서 쿠첸크리미 같은 경우는 1인용 밥솥이고 벽걸이 드럼 세탁기 역시 1인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원룸에서 공간 제약이 따른 원룸 안에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전면부에 카메라가 있고 상부 그리고 하부에 카메라가 있고 이 삼명식도 전부 다 한 수십 개 정도의 센서가 있어서 얘를 작동시켜 놓으면 천장을 먼저 카메라를 촬영해 가지고 바닥을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바닥을 청소하는 그런 어떤 그 로봇 청소기고, 지금 브리츠 G50 토이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동질성의 기회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질성과 이질성의 반복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운동이나 아르누브 같은 이런 공예운동이 또 기계로 전부 다 동질성이 만연하고 기계로 세상이 전부 다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공예운동으로 공예작품들을, 개성적인 작품들을 이질적으로 많이 말하자면 발전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끝나고 이후에 독일 공장연맹을 거쳐서 1920년대 바우하우스에서 말하자면 규격화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규격화 이후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모더니즘이 아주 꽃을 피웠습니다. 이 형태들 자체가 상당히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작용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태동되게 됐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동질성에 대한 반대급으로 이질적인 패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과거 건축물이나 모양 형태를 표방하고 다양한 어떤 그 가구 제품으로 활동한 멤피스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그룹에 의해서 디자인한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있습니다. 멤피스 디자인입니다. 여러 가지 버튼이나 이런 기능 그 단추를 안으로 다 숨겨버리는
그래서 극단순 디자인을 우리가 미니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들이 멤피스 디자인, 하이텍 디자인, 미니멀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 포스트 모던 계약 시기에 나왔습니다. 또 지구 자연계 생물의 유기체적인 형태, 그리고 무생물의 무기체적인 형태가 거기서 이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하학적인 형태, 유기체적인 형태, 무기체적 형태 외에 다른 형태를 창출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또 대단히 유명한 분이 되겠죠. 기하학적인 형태는 직선 양식입니다. 우주의 모습에서 발전했는데 둥근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원운동을 하죠. 그 원에서 사각형, 삼각형 뭐 이런 형태가 계속 유추되어 나왔다고 보고요. 일본에 있는 그 안도 다다오라고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물, 그리고 빛, 바람 이런 것들을 오브제로 해서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물을 보면은 자연과 인간이 대화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건축물을 많이 건축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섭지코지 끝에 가면은 그라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아주 직방형에 섭지가 쭉 끝에 가면은 그 언덕에 있는데 그라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 역시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고, 원주에 가시면 한솔 제지 뮤지엄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시 안도 다다오 작품 이적입니다. 공연형이고, 이 탄성을 장하는 지금 젊은 층들한테 그 후속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폭스바겐 빅털, 그리고 쿠시 소파라고 아마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가입니다. 루이지 꼴란이라는 사람, 어류나 조류 같은 살아있는 동물들의 어떤 그 유기체적인 형태, 그래서 구상적인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들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슈퍼 요트인데, 자하 하디드라는 이라크 태생의 영국 그 여성 건축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했는데, 이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체적인 형태의 전개나 그 디자인에 대단히 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하학적인 형태보다도 유기체적인 형태는 사실 이게 대단한 그 기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그 DDP라고 동대문 가면은 있죠. 역시 자하디드 작품입니다. 중첩된 모습, 모래 위에 바람이 지나간 흔적, 파도가 부서지는 모양, 이런 것들은 직선과 곡선으로 나타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기체적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붉은 계통이지만 바닷물 혹은 물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용돌이치고 시끄럽습니다. 일종의 패턴이지만 그러한 어떤 그 바다의 폭풍우 중에 바닷물의 어떤 그 모양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간 것은 모래사장을 확대한 그러한 어떤 모양일 수도 있고, 아주 잔모래와 조그만 돌들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유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집 표면입니다. 가뭄에 땅이 갈라진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무기체적 형태를 활용한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룩말, 메가오리 이런 자연적인 식물들, 동물들 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거북보거인데, 이 노란 거북보거가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래서 벤츠사에서 컨셉카를 노란 거북복의 형태에 착안해가지고 이 내 모서리가 연기되어 있는데, 이 연기된 부분에서 노란 거북복의 방향 전환 기능이 나오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모디파이해가지고 활용해서
지금 컨셉 박하를 만들고 다빈치인데 이 인체 비례도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수없이 이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신체를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필이나 이 대상 연구를 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그 사물에 대한 비례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머리와 상반신까지 이렇게 목적으로 보다 조금 더 사각형 역시 1대 1.618이 되고 지구상에 있는 무수한 동물들의 서 있는 형태들이 뭐 우리가 지금 소를 예를 들었는데요. 1대 1.618이 되는데 조형 쪽에서 디자인이나 예술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수학 쪽에서 접근할 때는 절대 1대 1.618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 분야에서는 황금비에 대해서 많은 일을 제기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예술이나 디자인 영역은 수학적 접근이 아니고 조형적 접근으로 황금비 범주 안에서 보편적인 조형 원리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황금비는 또 그 범주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피보나치 수열이 있습니다. 바로 앞 두 수를 합한 것이 그 다음 수가 되는 수열인데 지금 보실 때 이 밑에 있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1로 보면은 1과 1을 더했을 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두 수를 합한 것이 그 다음 수가 되는데 1을 합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1과 2를 합하면 이 길이를 1과 2의 길이를 합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2와 3의 길이를 합치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3과 5의 길이를 합치면 8이 되고 5와 8의 길이를 합치면 13이 되고 쭉 나갑니다. 그 수가 1, 2, 3, 5, 8, 13, 21, 34 쭉 계속되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4에서 21을 나누니까 1.619가 됩니다. 피보나치 나선의 어떤 형태를 띄고 있고 우리 인간들의 귀, 그 다음에 문어의 발, 해바라기 씨의 어떤 생장 과정 보면은 그런 나선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케인 태풍의 블랙홀에서 이어지는 이러한 운동들이 피보나치 나선을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선인장의 어떤 승리하는 과정, 인간의 지문, 달팽이의 어떤 그 등, 그리고 우주의 은은히 움직이는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보나치 나선과 연결되어 있는 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금비인데 그 밀로 비너스도 1대 사실 1.618이 아니고 1.5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조형 원리는 황금비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과 이 경사면 115와 185.8m 이것이 거의 이 황금비를 이루고 있답니다. 이게 고대 기원전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불가사의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고대인들도 가장 안정되고 아름다운 비로 황금비를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높이와 폭인데요. 사각형으로 보면은 높이와 길이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역시 1대 1.565가 됩니다. 한국에서 하나는 고객, 하나는 품질, 하나는 미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되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으면 또 그것도 무의미하게 되고 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대 1.618 그러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혼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것처럼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얘기하고 이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NS기도 한데 면적으로 1:1 전역이 8등 이렇게 황금비를 운영을 했고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음악을 우리 멜론처럼 음악을 저장하고 빼내수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서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활용을 해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는 이제 반 잘랐어요. 근데 이 앱이라는 로고마크가 이게 이 사람들이 표방할 때는 어린아이가 유아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저대로 달라고 합니다. 고폭에 대한 현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엄마의 어릴 때 먹던 어떤 그 젖을 먹을 때 연상하던 그 모습이 청소년으로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펩시 콜라인데 펩시 콜라. 역시 이 골든 레이크를 활용했고 몬드리앙의 추상화 작품입니다. 빨강, 노랑, 파란 검정이 있는 구성에서 2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 몬드리앙은 처음에는 초상화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추상화는 처음부터 바로 출발을 하는 사람이 추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추상화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본질을. 그래서 처음부터 추상화로 바로 시작하는 경우는 그 사람은 조금 아니다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묘, 초상화나 풍경화, 정물화를 그리다가 자기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변신합니다. 자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물의 본질 혹은 보이는 어떤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한 영혼적인 어떤 그 측면들, 사물의 측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데, 회색 나무는 1911년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수평과 수직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는 것 같아요. 꽃이 핀 사과나무는 12년도에 있었고, 구성이는 13년도에 있었는데, 몬드리앙은 건축물과 사물, 나무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이 사물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사물의 영혼이 무엇일까 해서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수평과 수직이다. 건축물의 본질도 수평과 수직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파악을 하고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이런 추상화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절제되는 그런 절제된 작품입니다. 색상도 빨강, 노랑, 파랑, 원색은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색상은 검정, 흰색, 회색 이 정도 사용을 했고 이제 이 면을 구분짓는 이 선들도 전부 직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순수한 이 예술 작품을 제작하면서 디자인적인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역사적이게도.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하나의 그 추상 작품이라고 보고 이후 이 사람 작품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 사각형들이 뉴욕에 가면은 뉴욕 거리의 야경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 사각형들이 잘게 부서지는 그런 형태의 작품도 있고 어떻든 이 작품은 정사각형이지만 이런 직사각형은 철저하게 황금비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을 배열을 시켜서 이 그림들이 작품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보는 사람을 아니면 균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의도적으로 작품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우리 국력도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우리가 발전 도상했을 때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고 꼭 필요한 분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 모두가 뭐 의학 쪽, 공학 쪽, 경영 쪽 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디자인 영역의 필요도는 전에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AI나 IoT 제품들이 이런 센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은 형태를 책임지던 디자이너들이 그러한 기술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본인이 스스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그런 제품들을 막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선진 기술을 가진 제품들은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끌고 가겠죠. 주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바쁘신 중에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내인 교수 특별 강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보라여기 신라의 옛 땅 민족의 혼이 살아 뛰는 것